이 시간에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폭주하는 기관차, 브레이크가 없이 제동 제어 장치가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자폭하고 만다. 폭주하는 기관차의 가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장애물이 클수록 그 자폭의 시간은 훨씬 작아지겠지만은 폭주하는 기관차는 작은 장애물에도 자폭하고 만다. 첫째로. 둘째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이름 석자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회를 이재명이 장악했. 행정부는 물론 장악됐.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장악했. 그리고 대법원도 거의 장악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재명밖에 없다. 언론은 어떠냐? 유력 언론지들도 이걸 밀월기간이라고 하는지 적어도 두세 개의 유력 언론지는 약간은 비판의 입장에 서 있는데 그것도 냉정하고 맹렬하지 않다. 재계는 어떠냐? 이미 지난주에 재계의 대표되는 총수들이 모여가 대통령 앞에서 읊조리고 대통령을 찬양하는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겠다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재계도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내부도 완전히 장악됐다. 현재는 장악됐다. 그리고 거기서 야당 구실을 해야 할 국민의힘당 지금 존재조차도 없다. 요 지난주일에 원내대표를 뽑은 모양인데 누가 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이런 토양 위에서 현재 초기 비서실 인사와 행정부 인사에는 대부분 문제투성이고 저의 눈으로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의 눈으로도 부적격자들로 이게 짜여져 가고 있다.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야 하는데 임명하겠느냐?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 안 했다. 더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인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인지 요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 순서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당의 내부 사정을 보면 이게 민주당은 완전히 친 이재명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야당과 지극히 일부 언론으로부터 신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를 엄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강경파는 부동산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당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문제가 없느냐? 이래갖고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 보는 일이고 이재명 휘하가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건 아마 종전에 없던 그런 생소한 이름인데 이게 사실은 비서실장 위에 대통령의 직속 명령을 받는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행정부 장관들도 그 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직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씨를 임명을 해가 지금 아마 직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넘버 2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대통령과는 40년 직인데 지난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책 단장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평생을 부동산 투자
그건 좋은 말이고, 부동산 투기,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 둘에게 각각 상가 건물을 정리하여 그 아이들 이름으로 등기케 한, 그리고 그 부인이 부동산 관리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이 일에 골몰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국정기획위원장 어딘가 편파적으로 국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당내에서도 거부된 바가 있는 이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덜컥되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게 온당하다고 봅니까? 국민 전체에 균형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X. 그 다음에 문제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뉴스를 보면 아주 시끄러워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실형을 받고 구속된 일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까지 확정된 사건이 있다.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그 한 건으로라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아래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한 통 속이니까. 대통령의 전과가 사범이고 지금도 재판에 관한 현행범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번 유죄 실형을 받았다.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곁들여 가지고 부동산 문제, 돈 거래 문제, 평생을 국회의원 몇 번 한 거 외에는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고, 그리고 아들을 미국의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등록금이 비싼 대학에 보낸 그런 자금 출처 문제 등 얽히고 설키고 한데 이걸 몽땅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게 국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캐나다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내가 들으니까 다 해명될 만한 일이다. 이게 딱 가이드라인이 돼가 아마 국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음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인 이종석 후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노무현 정권 아래서 통일부 장관을 거쳤고 문재인 정권 때도 대북관계 일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기본적으로 적대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무차별로 수집하는, 능력이 닿는 대로 수집해요. 북한 우리 적대국입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정보도 이게 치밀하게 수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을 어떻게 정밀하게 이 군지휘관과 핵 전문가들을 타격하는지 지금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그런 기관입니다. 스파이 기관입니다. 물론 적대국 외에도 우호국인,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해야지요. 왜? 대통령이 건강이 어떻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 수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어떻다, 이거 정보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호국은 우호국대로, 적대국은 적대국대로 철저하게 이게 정보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타격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종석 씨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일의 입장에서, 이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 개발하고 탄도탄 미사일을 쏘는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각도로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놈의 적대적 첩보 수집이 가능하겠느냐. 이미 국가정보원은 이거 존립의 의미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평양을 향한 창구 역할을 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1년에 1조 이상 쓴다고 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드디어 잠시 윤석열 정권 때 바로 세워지는가 했더니
2년 반 만에 다시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다. 이게 아니다. 헌법재판소를 이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했는데 거기에 곁들여 대통령 몫으로 지난번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2사람 임명했던 걸 철회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이 2사람을 임명하게 됐는데 지금 내정자 중에 한 사람은 대장동 사건 등의 이재명 피고인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변론한 변호사가 현재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건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내뱉고야 그게 무슨 이해 충돌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완전히 이 대통령이 장악했는데 이제 2명까지 이게 엎어버리면 9명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렇게 밀고 있다. 그 다음에 민정수석의 뭔가 하는 검사 출신은 물러섰지요. 여론의 압박을 받고 그건 아마 이 대통령도 이 차마 계속 시킬 수 없겠다 해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는 형태를 취했는데 부동산 문제와 대출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실질적으로는 민정수석 비서실의 핵심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인데 이모 비서관 이도 이재명 피고인의 여러 사건에 밀착해서 변론을 맡았던 사람이 민정비서관으로 맡았다. 이렇게 되면 삐뚤어진 눈으로 민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인사들로 이제 출범하게 생겼는데 그중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김남국 전 의원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 아주 전국적 인물이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재임 중에 코인 거래를 회의장에서도 했던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사람. 근데 이번에 국민소통비서관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 코인과 관계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의 심리에 붙여져 있는데 그 피고인이죠. 근데 이게 국민소통비서관이 됐다. 그 이 김남국 비서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5개 사건에 12개 범죄 사실로 피고인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 이건 굉장히 가벼운 일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복주기관차가 민심을 안 보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의 모든 걸 만기를 장악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휘하의 사람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그 강경하게 나오는 증거로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이화영을 결국은 사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최종 판결을 했던 대법원 이 사건은 7년 8개월 형이 1, 2, 3심에 다 유죄형으로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면을 위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검찰의 조작된 사건을 대법관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폭주 기관차가 아주 겁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안 할 것이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인가? 하여간 그는 아마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안 했다. 박근혜 대통령 중반기에 특별감찰관법을 만들어가지고 1기 감찰관을 이석수 변호사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한 1년 재임했는데 그 감찰관이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건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증명이 됐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그게 왜 제가 유효한 자리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둘이 충돌을 했어요. 왜 충돌했느냐. 우 수석이 이게 특별감찰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왜 내 뒤를 캐느냐 이렇게 됐어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직계가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고위 참모들의 뒤를 캐는 자리입니다. 뒤를 캐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권은 없어요. 그러나 관계기관의 사실조회, 그 다음에 참고인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 그것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기관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교보 빌딩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뒤에 가면 어떤 그 빌딩에 아직도 간판이 붙어 있고 해당 관계 부처에서 4명인가 5명의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책상에 앉아 신문이나 보고 팔이나 날리고 있고 월급은 받아먹고 그리고 5년 문재인, 2년 반 윤석열, 그 7년 반 동안 그 자리는 이때 사람은 없게 이렇게 돼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하자마자 이 박찬종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 등에 나가서도 마땅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다. 대통령으로서 법률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반드시 임명하라.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이걸 했다면 어찌 됐겠냐.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인이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에 관광 가는 일 그거 다 제동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대통령실에 8개 팀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조력한 거 그 특별감찰관 눈에 뜨이게 마련이죠. 그게 아마 예방됐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참 민망하고 안타깝고 통탄할 일인데 이걸 임명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둘러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예방됐을 것이다. 예방되고 치유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임명할 수 있겠느냐? 본인가 부인가 아들들. 가령 이번에 지난주일에 그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훈가 하는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SNS에 이게 시간, 장소, 그리고 이 부조금 들어오는 은행 부자까지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게 널리 퍼져가지고 이거 말썽의 소재가 되어 있는데 가령 이런 것도 특별감찰관을 조기에 임명하고 앞으로도 이 유사한 사건,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결심할 수 있을까? 김혜경 여사도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처지지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정과 사범의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연기됐다고 하나 그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이런 처지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내가 대통령이 됐다. 국민에게 내가 앞으로 받을 처벌은 받되 하는 동안에는 내가 깔끔하게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귀국하니까 내일이라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지요. 그런데 못할 것이다. 그런데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정권이거나 비판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체제와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현재 그 정권을 비판 견제할 장치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한 사람의 이름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폭주기관차가 자폭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